자, 이제 발표 준비 다 됐죠? 누가 나와서 이야기를 좀 해주실까요? 결론 부분은 황제영과 이재마의 의학은 조선 개항기 사회에서 어떤 방식으로 의학의 방향을 바꾸었으며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어떤 의미를 주는지 한번 이야기해봐라 라고 해놨죠. 그래서 황재원 선생과 이재만 선생의 어떤 의학의 차이점 또는 뭐 특징점 이런 부분을 좀 이야기해 주시고 마지막에 요 결론에 해당되는 부분을 이야기하시면 될 것 같아요. 누가 나와서 이야기 좀 하실래요? 자, 누가 나와서 발표 좀 하시죠. 아까 늦게 했던 사람 나와서 발표 좀 해주시죠. 자, 나가세요. 마이크 잡고. 자, 가서 좀 해주세요. 이 앞에 나가서. 저도 지금 올라와 있나? 앞에서 대략적인 내용 이야기하고 결론적인 부분, 결론에 해당되는 부분을 이야기하면 좋겠죠. 뭐 위에로 보여줄까요? 더 위에 거? 위에 거 필요하면 여기서 보세요. 이렇게 해서 올려놓고서 보고서는 해주세요. 예. 아니, 그냥 하세요. 할 수 있는 만큼 하세요. 예. 결론 부분요? 아, 여기요? 예. 황모현 선생님은 원래 어휘를 지내신 만큼 이제 의학에 대한 조예가 깊으신 분인데 단순히 이제 궁중에서만 의학 활동을 한 게 아니고 나중에는 자신들이 쓴 자신이 쓴 저서를 모아서 방야속편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방야속편이 여태 있었던 이제 한의학의 처방과 약재들을 다 이제 총집합해서 만들었는데 이제 이런 저서가 조선 이제 말기에 이 잘 대중들에게 들어요. 퍼지면서 대중들이 의료 이제 한의학적인 치료에 좀 더 접근성이 좀 더 높아졌다고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생각나는 것만 이야기하시면 돼요. 예. 결론적인 부분. 결론 부분에 가서는 예, 요 부분들. 좀 쉽게 생각하세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면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죠? 너무 어려울 수 있는데 좀 쉽게 생각해서 한번 해보세요. 자, 황재현과 이재만 의학이 조선시대 의학에 미친 영향이 무엇일까? 조선 후기 또는 개항기 시대에 거의 근대화되기 전의 한의학, 근대화되는 한의학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이 부분을 좀 이야기해 주시면 되겠죠? 자, 좀 발표를 힘들어 하는데 누가 좀 대신 해줄 수 있을까요? 같이 해줄래요? 예, 자, 바꿔서요. 신발도 안 신고 맨발로 그러냐? 어디 위로 올릴까요? 거기 볼까요? 화면 어디로 보여줘요? 화면이요? 예, 위로 올려요? 그냥 여기 놔둬요? 그, 좀 더요? 어디서 막힌, 아무 데나 하세요. 예. 상관없나요? 보니까 하시면 되죠. 일단, 한도연
그분은 한글로 병기를 한다거나, 그러니까 원래 동의보감은 백성들이 보기에는 조금 방대하고 보기 어려운 감이 있었는데 그걸 이성 중심으로 좀 더 쉽게 서방이나 아니면 현역 중심으로 풀이한 사람으로 알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로 아팠을 때 바로바로 적용해볼 만한 그런 좀 보편화에 기여를 한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마의 경우에는 어, 처음으로 심신의학을 좀 창시했다? 아니면 그걸 알렸다라고 볼 수 있는 사람으로 좀 체질에 따라서 분류를 한 거나 아니면 심신을 통합한 거나 지금 한의학이 가지고 있는 그런 철학을 어느 정도 기반을 쌓은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어, 한국의 경우에는 그런 의료 보건의 좀 보편화에 기여를 했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만은 각각의 체질에 맞게, 나의 그런 성장에 맞게 뭔가 그런 걸 적용할 수 있도록 만든 사람이기 때문에, 어, 맞춤 의학이나 아니면 그런 의료 평등에 둘 다 좀 다른 방면으로 기여를 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결론 부분. 네. 어, 우선 개항기 사회에서 이전까지는 한자를 읽을 수 있는 사람들 아니면 좀 이론 중심으로 풀이됐던 그런 의학을 좀 방대한 이론 같은 거는 뒤로 젖혀두고 조금 더 실전 중심으로 그리고 사람들에게 조금 더 직접적으로 와닿을 수 있는 방향으로 의학의 방향을 바꾸었다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말씀해 줬고요. 예, 잠시만요. 잠시만. 자, 뭐 질문이라든가 뭐 좀 이야기할 거 있으면 이야기 좀 해주시죠. 앞에 나가서 발표를 해줘서 굉장히 어렵게 발표해 줬는데 여러분들 좀 도와주셔야죠. 빨리 들어올 수 있게 도와주셔야 되겠죠? 뭐 추가할 내용이가 내 생각 다르다. 또는 뭐 질문 뭐 이런 것도 괜찮아요. 뭐든지 좀 이야기를 해주시죠. 누가 하나 마이크 주고 답 좀 물으라고 해주세요. 안 맞는 사람 마이크 주고 예. 자, 도와주세요, 빨리. 예, 예, 말 좀 해줘요. 예, 얘기 들은 거에 대해서 그럼 또 답변 좀 해주시고요. 자, 벌벌 떨고 있잖아요, 앞에서. 도와줘야죠. 같이 떨어요? 예, 자. 음, 음. 잘 들었는데 서양 의학에 대한 설명이 들어서 그럼 황도현 선생님과 이재만 선생님이 서양 의학을 어떻게 저항하거나 융합하려 했는지 서양 이야기에 대해서 생각 조금만 해주시고요. 본인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한 게 있나요? 찾아봤는데 황도현 선생님은 서양식 실용주의를 융합했다고 나왔는데 이재만 선생님은 어떻게 했는지 잘 안 나왔어요. 그 부분 궁금해서 지금. 황재원 선생에서 이야기하면서 서양식 실용주의 이런 내용이 들어갔다라고 예, 나왔는데 좀 이대만 선생에 대한 것은 그런 걸 못 느꼈다라고 했고요. 생각해봤나요? 예. 저도 이재마 내용을 이재마랑 서양 의학의 그런 교점을 찾지 못했는데, 그런 개항기에 실용주의 흐름이 있는 그걸 배경으로 이재마의 저런 각각의 체질 중심으로 하는 이론이 펼쳐지지 않았을까 예상합니다. 예, 수고했어요. 이렇게 정답은 없지만은 그래도 각자 의견들을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자, 황재현 선생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여기서 서양의학적인 내용이, 서양의학적인 내용이 들어간 게 아니죠. 그런가요? 서양의학 내용이 들어갔나요? 네. 다 크게 좀 이야기해 주세요. 다른 사람 들리게. 네. 찾아봤는데 서양식 실용주의를 융합해서 자신의 이론을 활용했다 이렇게 나와서 AI 활용해서 찾은 내용이 맞는 것 같아요. 예. 자, 서양식 실용주의적인 철학 사상, 뭐, 실용적인 내용이 들어갔다 했는데, 실제로 그 황전 선생이 썼던 책에서 보면은 서양의학적인 내용이 못 봤어요. 없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순수 한의학 책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황진수의 방해화폐라는 책은 보면 아까 말했죠? 가장 윗단에 뭐가 있다 했죠? 최고 위에 약물에 대한 거. 약성가라 표현하거든요. 여러분들 방재학 시간에 그거 배워요. 암기해야 돼요. 약성가 암기하거든요. 우리 오대훈 교수님은 아직까지도 암기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이어서 그 방해화폐 최고 윗줄 나오는 거 약성가 다 외워야 되고 그다음 밑에 나오는 방제 처방도 다 외워야 될 거예요. 또 외우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 국가고시 볼 때 가장 필요한 이런 사항이 되거든요. 그래서 약성과 다 외워야 되고, 지금 본초학하면서도 약 많이 외우죠. 약물에 대한 거. 그것을 이제 이 방자 시간은 약성거래에서 같이 외울 거거든요. 그거 암기해야 되고 하는 이런 부분인데, 황재 선생에서 이야기했던 것이 가장 윗부분에 약물에 대한 내용, 여기서도 이 아까 한글을 많이 썼다고 했는데 실제로 여기서 한글 쓰지는 않았어요. 한글을 많이 써놓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한자로 썼어도 대략 알 수 있는 이런 부분이고 또 방해화폐는 가장 특징은요.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했다라고 했죠. 쉽게 볼 수 있게 했다. 그걸 왜? 처방을 상통, 중통, 하통으로 나눠서 딱 설명했기 때문에 누구든 딱 봤을 때 내가 아우 지금 배가 아파. 이 배 아픈 거 치료해야 되는데 이거를 갖다가 여러분들 나이하고 내 나이 때, 그 나이대가 서로 다르니까 여러분들 나이대에도 만약에 배가 아프다 했을 때 보통 생길 수 있는 증상들이 뭐가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지금 여러분들이 갑자기 배가 아프다 하면은 무엇을 생각할 수 있을까요? 냉장. 쉽게, 조금 더 쉽게. 냉장염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냥 배가 아파 온다 하면은 여러분들 뭐 시험 보고 뭐 하고 스트레스 많이 받고 또 이렇게 술 먹고 뭐 하고 하다 보면은 이런 불규칙적인 음식 습관 뭐 이런 것 때문에 나오는 소화불량이라든가 이런 걸 주로 볼 수 있겠죠. 근데 나이 먹은 사람들은 그런 게 좀 덜 하겠죠. 그리고 그런 게 덜한 대신에 배가 아프게 온다 하면은 생길 수 있는 것이 나름대로 어떤 병이 있어서 어떤 이뭐 비병이라든가 이런 병이 있어서 생겨날 수 있는 확률이 크죠. 확률적으로 봤을 때 젊은 사람들은 이 활동을 많이 하면서 생겨나는 이런 것 때문에 배 아픈 게 있을 수 있고 연세 드신 분들은 또 그런 것보다는 내부 장부의 어떤 이상에 의해서 생겨날 수 있고 아주 어린 애들 같은 경우는 진짜 아까 금방 말했듯이 이런 돌발적으로 나타나는 이런 상황에 따라서 배가 아플 수도 있고 하는 이런 것처럼 이 사람에 따라 다 달라지는데 이 나이 먹은 사람들한테 처방을 쓸 때 보면은 상통, 중통, 하통해서 하통약 쓰면은 좀 그렇죠. 젊은 사람들한테 하통약을 써도 체질이 좀 버텨나갈 수 있지만은 그래서 이 좀 나이에 따라서도 이 약을 쓸 수 있는 이런 범위들 나름대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누구든 봤을 때 진짜 모르겠다면 상통에 있는 약만 써도 그 약을 썼을 때 치료될 효과가 아예 없진 않고 약간 있는데 그렇다고 부작용은 별로 없는 약제들. 그 부작용이 거의 없는 약제들을 상통에 집어넣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써도 큰 효과를 못 본다 하더라도 부작용은 없는 거. 그런데 하통의 약제를 보면은 뭐 치료 효과는 아주 반짝반짝 잘 나는데 오래 쓰면은 안 좋아지는 거. 이런 식으로 나눠서 했기 때문에 이것이 상통약이냐 중통약이냐 하통약이냐 요거에 따라서 처방을 쓰면서도 이 정도 쓰면은 부작용이 없어. 이걸 쓰면 부작용이 있는데 효과는 좋아. 하는 식으로 구분해서 약을 쓸 수 있어서 처방만 딱 봤을 때 그 처방이 얼마만큼 효과를 볼 수 있겠구나 하는 걸 갖다가 생각해 낼 수 있게 해준 것이 이 방해화편이라는 책이죠.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내용들도 보면 대부분 이렇게 한자로 썼다기보다는 일반인들이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게, 처방에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만들어줬다는 것이 좀 의미 있는 이런 부분이 될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다른 사람도 한번 발표를 좀 더 들어보고 또 이야기할까요? 발표하실 분, 늦게 왔으니까. 위에 올릴까요? 요거 볼까요? 물론 말씀 드려볼까요? 예, 그럼 결론 부분 본인의 생각을 좀 이야기하고, 자, 잘 듣고 여러분들 생각도 같이 좀 토론을 같이 할 수 있도록 좀 해주세요. 예, 유명한 키워드는 앞에서 나왔던 것 같아서
좀 제 생각을 말씀을 드려보면, 저는 이제 황도현 선생님의 저서는 뭐 의학의 대중화, 그리고 이재만 선생님의 의학은 의학의 개인 맞춤화라는 좀 약간 다른 지점을 추구했다는 점에서 모두 의의가 있다고 보는데, 뭐 그 사상이나 저서 자체의 의의를 떠나서라도 이게 좀 개항기에 지어졌다는 의미도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황도현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개항기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한의학의 고유성과 정체성을 잃지 않기 위해서 그러한 내용을 저서로 남기셨다는 점, 그리고 제가 GPT로 찾아보니까 이재마 선생님의 의학은 뭐 개항기이기 때문에 일부 서양 해부학적인 요소가 들어가 있다라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학우들과 얘기를 한번 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저는 그렇게 개항기라는 관점에서 황도현 선생님과 이재만 선생님의 의학을 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이렇게 이야기했었고요. 자, 여러분들과 같이 좀 이야기해 보시자는 게 있었죠. 서양의학도 많이 도입이 됐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재만 선생과 황재현 선생, 또는 뭐 일반 기타 다른 의사분들도 어떻게 했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같이 좀 이야기 좀 해주시죠. 자, 누가 좀 같이 좀 답변을 좀 해주시면은 또 같이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할 수 있겠죠? 네, 지금 찾느라 정신없고, 그걸 아직 안 봐도 되고요. 자, 좀 이야기를 좀 누가 같이 해주세요. 앞에서 좀 굉장히 불안하거든요. 좀 이야기 같이 해서 좀 진행이 되게 좀 해주시죠. 열심히 인공지능 찾고 있는데 답변을 잘 안 하죠. 자, 뭐 인공지능으로 했던 뭐 어떻게 했던 이야기를 한번 좀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찾은 사람 있어요? 찾았으면 좀 이야기 좀 하시죠. 이야기 좀 해볼래요? 마이크 주시고요. 예. 이야기한 것도 다시 또 이야기하고 한번 해보세요. 예. 네, 이재만 선생과 그 서양학을 좀 비교해 보자면, 제 GPT에서는 그 이재만 선생이 직접적으로 서양의학의 해부학적 지식을 직접적으로 수용하지는 않았다고 나오는데, 이게 사실관계는 잘 모르겠긴 한데, 저의 생각은 이재만 선생은 오히려 서양의학과 살짝 좀 반대 방향에서 좀 서양의학이 질병 중심으로 좀 획일적인 치료나 이런 원리에 대해서 접근을 한다면 이재만 선생은 인간 개개인의 그런 성정이나 체질에 맞춘 치료가 먼저다라고 해서 서양의학이 질병 중심이라면 이재만 선생은 약간 인간 중심의 치료를 해야 한다라고 살짝 반대되는 의견을 냈다고 생각합니다. 예. 개인적으로는 GPT 의견에 반대하시는 거네요. GPT는 뭐 관련 있다고 했는데, 처음 이제 해부학적 지식을 직접 예, 썼다고 수용하자. 했는데 내가 개인적으로 봐서는 좀 다른 생각이잖아요. 아, 그잖아요. 네네. 그잖아. 오히려 더 좋을 수 있죠. GPT가 다 맞는다?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는 경우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과연 GPT가 말한 대로 이재만 선생이 해부학적 지식이 서양의 해부학적 지식을 넣어서 독립수세보원이라는 책을 썼을까? 그거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있죠. 지금 그렇게 했는데 안 했다고 하면은 우리가 잘못하는 거고, 얘가 또 잘못 얘기한 것도 있잖아요, GPT가. 그러니까 누가 정답인가를 밝혀주는 건 좀 필요해요. 그러면은 동의수세보원이라는 책에서 과연 해부학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GPT가 옳은 말했다, 틀린 말했다. 이걸 구분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여러분들 계속 이야기하면서 서양적인 지식이 들어왔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시대적으로 봐서는 들어올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이 있었죠. 가능성이 있는데 과연 그랬을까? 이재만 선생이나 황재원 선생 책에서 그런 서양의학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을까는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고요.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한번 좀 말씀하신 뭐 취지에도 많이 공감을 하고 아마 이제 해부학적 지식을 반영했다라고 보는 측에서는 이게
직접적으로 동의수세본에 들어가지 않았더라도 그 당시 시대상이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영향을 받게 됐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해서 제 GPT는 그렇게 말을 한 것 같고요. 이제 근데 뭐 진짜로 교수님 말씀처럼 이제 진짜 해부학적 지식이 들어왔냐 아닌가는 이제 우리가 사실 GPT보다는 원을 찾아보면서 매일 판단을 보는 게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이크 옆으로 주시고요. 예. 자, 그 옆으로. 예. 자, 이렇게 두 사람이 이야기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또 한마디 하시고 자, 다른 사람들 한번 찾아보세요. 동의수세법 원문에 서양의 어떤 지식이 들어간 흔적이 있나 없나 한번 찾아주시면 좀 더 좋겠죠? 자, 지금 서양의학에 대한 그 시대에 서양의학이 들어왔다 안 들어왔다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를 두 분이 해줬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또 본인 생각 어떤가를 또 한번 이야기를 해주시죠. 갖다 좀 생각 더 하고 생각할까요? 예, 마이크 좀 주시고 좀 빨리 더 해보세요. 안 되면 또 같이 생각하고 좀 답변을 해주세요. 다른 사람들은 저 거기 뭐야 해부학적인 사상이 들어갔다 동의수세법 원문에 있다 없다 한번 찾아보시고요. 이 세 사람은 금방 두 사람이 이야기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하는 걸로 이야기할 게 있어요. 예. 제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이재만 선생님의 수세보는 서양 의학에 대한 내용은 전혀 없다고 보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반대폐소, 비대신소 이런 표현이 나오긴 하는데 이건 어떤 해부학적 차원에서 장기의 물리적인 크기를 말하는 게 아니라 기능적이나 어떤 기운의 강약이나 그런 부분에서 얘기하는 것 같아서 오히려 좀 서양의 어떤 그 서양 의학의 지식을 활용하기보다는 전통 한의학적 기혈 음양의 개념으로 설명을 했다는 조사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서양의 지식이 안 네, 들어간다는 생각이고 네, 모를 때는 그냥 앞 사람 똑같다 이야기하고 뭐 할 이야기도 좀 이야기해 보세요. 예. 하다 보면 어느 정도 병리학적, 생리학적으로 몰랐던 것들을 새롭게 알게 돼서 그거를 활용해서 정리했을 수는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서양의 적인 해부 생각 이런 들어간 것 같다. 네. 예. 그럼 생리, 그 문장이 어느 부분에 들어간다 찾아볼 필요는 있겠죠. 좀 찾아볼 수 있으면 찾아보세요. 예. 자, 찾아보세요. 보기 있어요. 자, 내가 아까 전체적으로 찾아보라 했죠. 자, 동의수사본 원문에 해부학적인 지식이 들어가 있는가 찾아봤어요. 누가 좀 이야기 좀 해주시죠. 거기에 대해서. 동의수사본 원문에 해부학적인 지식이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찾은 거 잡아요. 잡고. 자, 찾은 거 한번 이야기 좀 해보시죠. 못 찾았어요. 뭐라고 질문했어요? 예. 원문들의 해석 보는데 여러분이 암만 빨리 봐도 GPT보다 못 보거든요. 그 원문을 GPT한테 주고 여기서 해부학적인 내용이 들어있느냐 이걸 물어보는 게 훨씬 빠를 거예요. 이쪽을 주시고요. 그렇게 물어봐야 돼요. 예. 제가 찾은 건 그 해부학적 관점이 들어가 있긴 하지만 서양 의학적 관점과는 조금 다르게 물리적 구조가 아니라 장부의 기능의 상대적 우열을 체질의 근거로 제시했다고 얘기를 하면서 원문의 내용은 사람마다 서로 다른 까닭은 무엇인가? 장부의 크고 작음에 따라 어느 한쪽이 우세하거나 약한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고 소개하고 있다고 나와 있었어요. 그래서 결론은 해부학적 내용이 있다 없다? 있긴 하지만 서양의 해부학과는 조금 다른 관점입니다. 그럼 뭐 해부학적인 지식이 별로 안 들었다라고 봐야 되겠네요. 현재 의학적인 지식에서는 예, 또 어떻게 찾았어요? 예. 저도 제가 찾은 내용에서는 서양 의학에 관련된 해부학적 지식이 아니라 경험적으로 관련해서 연구에서 밝혀진
연구에 대한 내용만 들어있다. 결론은 들어있다, 안 들어있다? 안 들어있다. 자, 보통 이야기했을 때 이야기할 거 있을까요? 없어요? 네. 자, 보통 이야기했을 때 아까 그 시대적인 상황에서 보니까 해박된 지식이 들어갔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했는데 실제로 찾아보면은 그런 내용이 거의 없었죠. 간대폐소라는 이런 말들 같은 경우는 뭐 간장 위치라든가 이런 것은 한의학에서도 해부학적으로 표현해 놨잖아요. 심장을 갖다가 생략 배웠죠. 심장에 대해 배웠죠. 생략 시간에. 심장. 자, 심장이 어떻게 생겼다 그러죠? 자, 심장의 모양, 해부학적으로 어떻게 생겼다 그래요? 생리학에서. 동의생리학에서 자, 심장의 구조가 어떻게 생겼다. 자, 생리학 시간에 심장이 어떻게 생겼다. 구조가 어떻게 생겼다. 배웠죠? 개론 시간에도 이야기했어요. 한약 개론 시간에도. 어떻게 생겼어요? 빨리 찾아보세요. 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찾았어요? 보물이래. 자, 다시 마이크 잡고, 예. 그 연꽃 봉오리를 닮았다고. 연꽃보글인데 어떤 연꽃이에요? 위쪽이 넓고 아래쪽이 뾰족한. 위쪽이 넓고 아래쪽이 뾰족한 도토리네요? 도토리처럼 네. 생겼네요? 이런 식으로 생겨서 위가 굵고 이렇게 뭐 하트 비슷하게 생긴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어떤 연꽃이에요? 미개연화라 그러죠. 아니면 그렇죠. 개화하지 않은 연꽃. 연꽃인데 펴지 않은 그런 연꽃처럼 생겼다고 생략 시간에 배우고 한약 개론 시간도 이야기하고 생략 시간도 이야기했는데 좀 기억은 해주실 필요가 있겠죠. 왜 기억을 하느냐? 현대 해부학적인 지식과 보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해부학 교수한테 이야기 해보세요. 자, 심장이 미개한 연어처럼 생겼다. 진짜 미개하다고 할 거예요. 그죠? 그잖아요. 한의학에서도 이런 해부학적인 지식이 있었는데 그 지식이 실제로 보고한 지식이 아니라 그냥 한의학적인 특성으로 설명을 한 것이죠. 그렇다고 그것이 틀렸다? 그렇게 보기도 약간 어려워요. 나름대로 2000년 전에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한 것이니까, 인식을 이렇게 한 것이니까, 아, 이것은 현대적인 구조는 약간 다르지만은 그래도 그 당시에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표현하지 않은 뭐 도토리 비슷한 이런 연꽃처럼 생겼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미개한 연화처럼 생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구조. 아, 외부적 형태만 말한 게 아니라 또 구조도 말했죠, 속에. 심장 속의 구조. 그 다음만 나오는 것이 뭐죠? 미개한 연꽃처럼 생겼다. 그 다음에, 구멍이 7개가 예, 있어서 또 구멍이 7개 있고 네. 또 특이한 게 또 있죠.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신명이 출입한다고. 신명이 출입한다는 거 있고 또, 그 다음 삼자 들어가는 게 뭐가 있지 알아요? 그 자, 심장에서 3이라는 숫자. 7개의 구멍이 있다 했죠. 7규가 있다 했고, 그 다음에 3이라는 숫자가 또 들어가요. 심장 구조에서. 뭐가 3개 있다고 그러죠? 7개의 구멍. 구멍이 7개 맞나요? 심장 따져보면은 하나, 둘, 셋, 넷, 5개 정도는 나오는데 7개까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7개의 구멍이 있고 그 다음에 3개의 뭐가 있어요? 뭐 찾았어요? 심장 구조. 자, 한의학적으로 말한 심장의 구조에 대해서 말해보라고 하면 되겠죠. 찾았어요? 뭐 했어요, 지금까지? 자, 심장의 구조, 한의학적으로 심장 구조에 대해서 이야기해라. 하면은 황전에게서 심장에 대해서 심장 구조를 어떻게 생겼다고 했냐? 안 나와요? 심장 구조, 심장. 심포라는 게 아니라 심장. 찾은 사람 있어요? 그걸 못 찾아요? 못 찾았어요? 안 나와요? 찾아보세요. 자, 심장에 구멍이 7개 있고, 그 다음 3개짜리 뭐가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좀 3개의 뭐가 있다 그랬어요. 찾았어요? 왜 안 찾아? 빨리 빨리 찾지. 자, 3개의 털이 있다 그래요. 7035. 털모자 써서 3개의 털이 있다 그래요.
이 털 세 개를 뭘로 봐야 될까? 상당히 어렵죠. 뭐 판막이나 뭐 이런 걸로 보여야 될지 뭘지. 근데 이거는 해박된 구조로 말하면 절대 풀리지 않는 이런 상황이 되죠. 그래서 한의학적인 어떤 이론을 갖다 추가시켜서 7035라는 것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보는 게 맞지. 현대 해열병으로 보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다. 한의학은 다 틀렸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 세 개의 털이 어떤 작용을 할 것이고 일곱 개의 구멍이 어떤 작용을 할 것이다. 맞죠? 항공 시험발에 나오죠? 현재무당 남주 예. 7035 나오죠? 번이 안 나와요? 지 네, 아직 못 찾았어요? 혹시 찾았어요? 혹시 못 찾았어요? 예, 역시 못 찾았고요. 예, 7035가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털이 몇 개? 세 개. 왜 털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심장에 털이 있다는 것 자체는 해부학적으로 보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해부학에서 들으면 진짜 기저초판 노릇이죠. 그죠? 그런데 한의학에서는 그걸 이야기했고 그걸 갖다가 지금까지 바꾸지 않고서는 그냥 7035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나름대로 거기에 대해서 좀 더 한의학적인 설명을 더 할 수 있으면은 좋겠죠. GPT가 지금 우리가 물어본 몇 가지 내용에 대해서 답변하는 것 자체가 워낙 엉망이죠. GPT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어디까지 믿어야 될까 하는 부분, 얘네가 또 GPT는 뭐라고 하면 무조건 답변을 해야 되기 때문에 뭐라도 막 만들어내거든요. 그러니까 말은 잘 만들어냈는데 실제로 이게 맞느냐 봤으면은 틀린 게 굉장히 많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까 답변한 거에서도 그 당시 사회적인 측면에 봤을 때 황재현 선생이나 이재만 선생의 의학 이론에 해박된 지식이, 서양적인 지식이 들어갔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실제로 이분들의 책에서 보면은 그런 내용은 하나도 안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인공지능이 잘못 답변한 것이죠. 여러분들은 그걸 그대로 믿고서는 그대로 답변을 한다 하면은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잘못된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나름대로 그런 해당 전공에 대한 지식 수준이 높아지야, 얘가 잘못 말한 것이다. 인공지능이 잘못 말한 거니까 고쳐야 되겠구나. 다시 한번 답변을 해줘 보세요. 인공지능한테 다시 물어보세요. 황재현 선생의 책이나 황재현, 이재만 선생의 책에서 서양의 어떤 의학적인 지식이 들어간 게 하나도 없는데, 너는 왜 그 당시 상황에서 이 서양 의학적인 지식이 들어왔기 때문에 황재현, 이재만 사상에 그 서양 의학적인 지식이 들어왔을 것이라고 답했느냐? 아까 한번 물어보세요. 어떻게 답변하나? 한번 물어보세요, 지금. 물어보고 있죠? 답변 나온 사람 답변을 좀 이야기해 줘 보시죠. 자, 분명히 황지연 선생이나 이재만 선생 서적에서는 서양의학적인 지식이 안 들어있어요. 그런데 얘는 그 당시에 그 사회적인 분위기가 서양의학적인 지식이 들어왔을 것이다. 는 가정하에서 이 서양의학 지식이 들어갔다라고 답변했는데 왜 그렇게 답변했냐? 네가 잘못 답변한 거 아니냐? 라고 물어보면은 뭐라고 좀 할 수 있겠죠. 답변 나왔어요? 답변 나왔어요? 대답해 줬어요? 안 해줬어요? 빨리 끝내야 되니까 빨리빨리 하시죠. 네. 대략적으로 이야기해 주시면 돼요. 네. 그냥 시대적 배경이 그렇다 보니까 영향을 받았다 정도로 얘기하면은 뭐 예. 그냥 대충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가 잘못했다는 소리 안 하죠. 나는 죽어도 잘했으니까 이걸 갖다 니네가 어떻게 이해하냐는 알아서 해라. 다만 시대적인 전체적인 분위기를 보니까 받아들였을 확률도 있다라고 이야기한 거니까 이런 부분은 받아들였더라도 실제적으로 그런 책에서 이 동일수세보원이나 이 방해아편이나 이런 책에서는 전혀 서양의적인 지식이 하나도 안 들어왔다. 그러니까 네가 잘못한 것이다라고 해서 다시 수정시킨 다음에 또 질문해 보면은 그 소리를 싹 빼고 답변할 거예요. 그래서 인공지능이 말하는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거 내가 확실히 안다면은 이거 잘못됐으니까 이런 내용을 빼고 답변하라. 라고 하면은 이제 좀 더 정확한 우리한테 맞는 답변을 해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이런 부분이 있고요. 우리 수업을 다음 시간부터는